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 S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 S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해주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더 피곤해 보이는 저의 얼굴을 왜 가까이 보고 싶어 하시는지. 네, 피디님 가까이 하지 마시고요. 저는 카메라와는 좀 멀리 떨어져서 살고 싶습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멀리 보면 아름답다. 반대죠 원래? 가까이 보아야 아름답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멀리, 인생을 이렇게 멀리, 얼굴도 멀리 그렇게 봐야 좀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저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장처럼. 왜 그러는 걸까요? 이야기를 이분과 함께 나눠보면 조금이나마 조금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약간 오늘 딱 느낌이 우리 이 교수님께서 현업에서 계실 때 예. 그 월가의 느낌으로 딱 수트를 멋있게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뭐 드라마틱하게 지금 주가가 맞아요. 반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무슨 넥타이를 멜까. 왜냐면 오늘 이제 상가집을 가서 양복을 입긴 입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노란 넥타이를 맸습니다. 노란 이게 옛날에 넥타이. 외국 증권사 이제 이런 데에서는 그 옐로우 타이 노란색은 볼마켓의 사인이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 꺼내서 맸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인 주시는 겁니까? 예, 기운이 불마켓? 계속 좀 다음 주까지 이어지라고. 다음 주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쭉쭉 진짜 밤사이의 시장의 저점이 전체 시장의 저점이기를 좀 바라는 마음은 뭐 저뿐만이 아니겠죠. 근데 오늘 일단 시장이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어제 우리 여도운 앵커님 이제 승인을 받고 이제 컨텐츠를 마지막 작업을 한 12시쯤 하는데 네. CPI가 우리 시간으로 9시 반에 발표가 됐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주가가 2, 3% 급락, 채권 금리 급등해서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내용을 보면 너무 나쁘지도 않은데 이미 채권 금리 많이 올랐고 주가 많이 빠져서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됐는데 조금 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주가가 그쵸. 낙폭을 좀 좁히더라고요. 근데 네. 12시쯤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2, 3%씩 그러니까 장중 한 5%, 6% 이 그 반등을 보였는데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CPI 제가 조금 이제 그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약간 레깅 인디케이터 아니냐. 지금 뭐냐면 미국의 주택 시장은 완전히 지금 꺾였거든요. 네. 지금 집값 많이 빠지고 렌트도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집값 관련된 지표가 전월 대비 0.7% 오른 거는 이게 정부가 통계 집계하는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시차에 있어서. 시차,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지표는 제가 오늘 미국 자동차 시장의 재고를 말씀드리겠지만 중고차 가격은 완전히 꺾였고 신차도 이제 공급난이 풀리면서 국내에도 지금 유럽 차들이 그 재고가 이제 최근에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문제가 지금 완화가 되고 있는데 너무 그러니까 레깅한 좀 지난 그 데이터가 반영이 된 거고 하여간 그래서 실제 CPI가 지금 우리가 겪는 거는 조금 이제 둔화되는 모습이 아닌가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의 반전이 좀 생겼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실물을 느끼는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 두 번째는 주가라는 것은 시장의 기대치 대비 특히 실적과 관련돼서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3분기 실적 이제 그 어닝 시즌이 지금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익스펙테이션이 기대치가 워낙 많이 지금 내려갔어요. 그래서 에너지 업종을 빼면 3분기 기업 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3% 감소하는 걸로 지금 기대치가 잡혀 있고 네. 연초 대비 10%나 지금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회사는 이미 프리워닝을 해서 다 이미 오픈을 했고 그래서 실적이 어느 정도만 나와도 그거 원래 낮아진 기대 수준보다는 좋을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조정을 많이 받았다. 이제 항상 시장의 기대치 대비 얼마만큼 실적이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네. 이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농담이긴 하지만 페드의 희망 주가
밴드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3,500에서 4,000. 근데 장중에 3,500을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다시 올라가는 끌어올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시장이 올랐을 때는 그만한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은 분명히 찾을 수 있고 떨어졌을 때도 보면 시장에 뭐 널려 있는 게 악재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제 같은 정말 급반등에서는 이게 뭐라고 이유를 이야기를 해야 그 맞을까? 점도 있는 것 같아요. 11월 8일이 미국 중간 선거인데 그쵸. 과거 이제 그 역사적으로 우리 그 증시를 따져 보면 중간 선거 전이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많은데 네. 어느 쪽이 승리를 하든 간에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니까 11월 이후는 주가가 항상 좋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이제 월가에 좀 있습니다. 예. 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뭐 CPI 얘기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이제 어제 발표된 데이터 중에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는 이제 8.2%여서 우리가 감이 안 오는데 지금 이제 매월 데이터에 되게 저희가 이제 시장이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전월 대비, 그러니까 이제 9월이 8월보다 어땠냐, 8월이 7월보다 어땠냐 보면 이제 7월에 이제 그 전월 대비 제로였다가 물가 상승률이 그다음에 8월 달에 좀 올라가고 지난달에 0.4%. 그래서 조금 이제 시장이 헤드라인 넘버를 보고 조금 부정적인 반응을 처음에 했던 거고 네. 특히 에너지와 식품을 뺀 근원 물가가 0.6% 올라서 아 이거 진짜 이거 물가 못 잡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걱정을 했는데 뭐 결국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상당히 그 자의적인 판단의 네. 요소가 있죠. 근데 이제 다음 페이지는 전년 동기 대비 전체 물가 상승률과 그다음에 주요 아이템을 제가 이제 쪼갠 건데 이건 네. 이제 미국 그 정부 통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음식료 값이 11.2%. 지금 이제 제가 여름에도 미국 다녀왔을 때 이제 그 장보기 무섭다는 말씀 드렸는데 진짜 이 부분은 쉽게 잡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에너지는 20% 상승했지만 지금 내려오는 중이고 근데 다시 이것은 조금 좀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최근에 원유 값이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에 문제가 된 게 그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그 근원 물가 상승이 6.6%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부정적으로 처음에 반응을 했던 게 이제 신차. 신차도 0.7%가 올랐다. 그다음에 주거비도 0.7% 올랐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주택 시장은 완전히 꺾였습니다. 이미 6, 7월부터 꺾였는데 데이터에는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 대신 이제 마켓 데이터를 그 컬렉트하는 뭐 다양한 주택 그 에이전트 업체들 데이터는 이제 꺾이기 시작했는데 정부 데이터는 안 꺾였어요. 특히 모기지 금리가 지금 7%를 거의 그 육박하는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주택 시장은 꺾여서 앞으로 이 부분은 시차를 두고 아마 이제 내년에 나타날 거예요. 보면 11월, 12월도 안 좋게 나올 텐데 그런 점을 시장이 다시 해석을 하기 시작했고 신차는 지금 미국의 신차 가격이 45,000달러. 네. 그러니까 6천만 원쯤 되죠. 너무 올랐는데 이제 공급이 지금 늘어나기 시작해요. 월요일 날 실제 GM하고 포드 주가가 이제 내년이 좀 수요도 안 좋고 그쵸. 공급이 늘어나서 국내 언론에서 약간 잘못 보도를 한 게 제가 그 얘기도 하겠지만 네. 공급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다. 공급 과잉은 아니거든요. 근데 재고가 조금씩 늘어나서 이 점도 그 공급망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좀 되는 모습이어서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좋아질 거거든요. 네. 그래서 데이터의 해석을 이제 헤드라인 넘버에 반응을 하다가 디테일을 시장이 점점점 해석하면서 아 이제는 조금 더 당장 다음 달은 아니지만 내년 초가 되면 조금 잡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이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을 쭉 봐야 되잖아요. 월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물가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수요 공급이 이제 얼마큼 돼서 이제 제품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일단은 수요가 지금 너무 뜨겁다. too hot. 여전히. 그래서 이제 실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인 브라이언 머니헨 여기 이분이 실제 한국에서는 우리 JP 모건 그 제이미 다이먼드 발언에 너무 주목을 하지만 실제 미국의 상업은행 규모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더 커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더 많고 이분이 월가에서 별명이 데이터맨입니다. 그만큼 엄청 많은 데이터를 소화하고 자기가 그거를 판단을 하는데 10월에도 소비
소비가 지금 10% 늘고 있다. 아마 이제 크레딧 카드 사용액을 보고 얘기할 텐데 여전히 미국의 소비자는 건실하고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뭐 금융그룹에서 이제 내년 계획을 짜는 회의에 잠깐 이제 뭐 그 초대받아서 갔는데 미국 다녀오신 분들이 경기가 미국에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질로는 뭐 경기 침체니 1, 2% 얘기를 하지만 명목으로는 지금 한 거의 10% 가까이 계속 성장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소비가 좋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 1950년 이후로 미국의 그 개인 소비를 명목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제가 그 빨간 박스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 2020년에 잠깐 소비가 위축이 됐다가 지금 다시 지금 급격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그만큼 좋아서 이제 인플레가 이제 자극이 되는 야기가 되는 그런 국면인데 거기다가 아울러서 이번에 CPI가 아주 그 진짜 4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었던 건 공급망 문제가 이제 겹쳤는데 그 부분이 점진적으로 조금 해소되는 모습을 자동차 업종을 보면 확실히 나타난다. 자동차 업종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업종이죠. 그래서 의미가 좀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 확실한 것은 지금 이제 뭐 현역에서 은퇴한 레이 달리오 어떻게 보면 매크로를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보는 분이죠. 왜냐하면 이분의 그 매크로 펀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엄청난 경제적인 성과를 보였는데 장기적으로 인플레가 미 연준이 원하는 2%로 내려가기에는 이제는 불가능하다. 여러 가지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4, 5%가 고착화가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조금 요거는 높다고 생각하지만 하여간 2%보다는 높은 한 3, 4%가 이제 오히려 우리가 장기적인 앞으로 10년, 20년의 인플레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확실한 것은 그게 사실이라면 과거 10년, 20년은 초저금리, 초저인플레에서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높았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주가의 퍼가 20배가 넘었으니까. 근데 인플레가 높고 금리가 높다는 건 밸류에이션이 높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미국 시장의 퍼가 좀 낮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과거 10년 동안 미국 주가가 한 13% 매년 올랐는데 그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기대 수익을 조금 낮춰야 된다. 그렇다고 뭐 안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계속 기업 이익이 성장을 하니까 주가는 올라가겠지만 과거 10년보다 앞으로 10년은 기업 이익, 주가는 조금 덜 성장하는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쭉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헷갈려요, 불안해요 하는 그런 댓글을 올려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헷갈리는 이 시장 속에서 우리 이남우 교수님께서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해 두는 게 좋을까요? 그 장기 보유가 제일 확실한 거죠. 장기 보유를 하면 단기적인 거에 휘둘리지 않고. 네. 그러니까 실제 어제 같은 상황도 우리가 저점에서 주식을 사서 뭐 오후 장 끝날 때 팔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단기 매매는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가분들이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게 어차피 주식 투자라는 게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단기 뉴스를 팔로우하는 건 좋지만 네. 그거에 너무 휘둘려서 내가 사고 팔고 그러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피하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환율 이야기 달러, 초강달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어쨌든 간에 미국이 그 인플레가 하여간 최소한 좀 당분간 좀 유지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강한 달러 지금 이제 그는 추세는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매크로 트레이딩을 제일 잘하는 헤지 펀드 중에 아까 말씀드린 레이 달리오 펀드도 있지만 브레븐 하워드가 옛날에 이제 뭐 저희 회사 고객이기도 했는데 여기도 전 세계에서 매크로 트레이딩을 잘하는 제일 잘하는 헤지 펀드 중에 하나인데 이런 데들이 여전히 강한 달러 그다음에 엔화 아니면 기타 통화 약세에 계속 베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뭐 국내 금리 이슈도 있고 이제 원 달러에 관심이 되게 많고 걱정도 많으신데 어느 정도 추세는 조금 더 당분간은 지속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정치적으로 중국하고 여러 가지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지정학적인 이슈가 많고 러시아랑도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우리가 힘이 있는 국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초강대국 슈퍼파워인 걸 보이려고 정치적으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원하는 것 같고 아마 3분기 실적에 나와도 지금 정확하게 따지면 1년 전보다 달러가 기타 통화 대비 한 15에서 20% 절상이 됐는데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프라이싱 파워, 가격 전가력이 있다는 거죠. 기업들이 현지 통화 가격을 제품 가격을 올려서 어느 정도 마진을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걸 아마 3분기 실적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이제 앞서서 잠깐 언급했었죠. 자동차 쪽에 있어서 이번 주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자동차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뭐 수요가 줄어서 가격에 대한 부담이 내년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좀 뭐 나오고 내년에 있고요. 아주 그 마일드한 경기 침체가 있든 하여간 경기가 확실하게 급격하게 위축되는 건 사실이고 우리가 보통 내구재 소비재 중에 가장 그 지출이 큰 비싼 그 제품이 자동차죠. 미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차값이 45,000달러니까. 그래서 경기가 위축되면 당연히 수요가 위축되는 게 사실이고. 근데 이미 GM 포드 주가는 금년 들어서 50%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UBS 애널리스트가 월요일 날 GM하고 포드 이익을 뭐 반토막을 수익 추정을 내고 이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것도 약간 시티가 네이버 하향 조정한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주가가 50% 빠졌는데 애널리스트가 좀 뒷북치는 것 같고 제가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어제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이구 자동차 공급 과잉된다는 얘기 봤냐고. 그래서 그 뭐 언론에 나온 건데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고가 급격하게 부족해서 공급,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급이 조금 개선되는 거지 공급 과잉은 아니어서 이렇게 번역을 잘못한 건지 기자분이 잘못 해석한 아니, 건지 자동차- 요거는 그 사실이 아닙니다. 되게. 자동차 얘기할 때 우리나라 이제 현대기아차 얘기할 때도 그동안에는 워낙에 생산이 잘 안 돼서 앞으로는 생산되는 족족 팔릴 거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쭉 그러니까 이제 해왔었거든요. 제네시스가 한 1년 정도 기다리고요. 네. 유럽 차는 일부 모델은 2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게 제가 여기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독일 차를 제가 전기차가 관심이 많아서 시승을 반년 전에부터 간 게 네. 최근에 제품들이 많이 유럽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도 자동차의 이제 선적이 국내로 많이 입항이 돼서 네. 수급이 조금 개선되는 거지 공급 과잉은 절대로 아니어서 요거는 모인가 일간지 경제신문 일면에 나왔는데 약간 잘못된 거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자동차 수요는 정상적인 상황에는 1년에 한 1,700만 대, 중국이 네. 한 2,700만 대 되거든요. 근데 충분히 제품 공급을 못해서 조금 지금 나아지고 있는데 9월에 한 1,400만 대를 조금 못 미치는. 그래서 이제 여전히 아직 물건이 좀 모자르는 상황인데 다행인 것은 최근에 여러 가지 부품들, 특히 반도체도 이제 조금 공급이 많이 풀려서 미국의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자동차 재고가 한 3,400만 대쯤 항상 갖고 갑니다. 근데 이게 한 100만 대까지 떨어졌다가 최악의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9월 달에는 135만 대. 그러니까 8월 달보다 재고가 좀 쌓이기 시작했어요. 재고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이제 공급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수급이 개선이 되는 거지 공급 과잉으로 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동차의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은 중고차 가격이 더 떨어지고 신차 가격도 미국은 이제 정상화가 되면 보통 자동차 살 때 한 3,4천 불씩 할인을 해줘요. 딜러가. 그래서 이제 그것이 완전히 없어졌는데 그것이 점차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이제 신차 값이 내려간다는 얘기죠.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CPI에 하락. 앞으로 이제 점점 그 시간을 두고 나타나겠지만 이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문입니다. 예. 네. 자동차 지금 앞서서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유럽 쪽에 있는 전기차에 관심 있으시다고 하는데 요거 시승하고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타봤는데요. 여기 이제 어때요? BMW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좋은데 차값이 너무 비싸서 얼마죠? 이거 이게 뭐 SUV 인 것 1억을 같은데. 훨씬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같이 교수인 사람은 사기가 어려워서 이제 저는 테슬라의 Y 시리즈 테슬라의 S 모델하고도 비슷할 정도로. 근데 이런 제품이 거의
보이지도 않다가 이제 공급이 되고 네. 독일 차들이 지금 최근에 선적이 많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급이 좀 정상화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물가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그 좀 좋은 우리가 네. 좀 청신호를 좀 기다려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쪽에 있어서 참 이야기들이 이번 주 사이에 참 많았는데 핵심 내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실적 발표 기업들 좀 확인을 해보죠. 펩시 실적 네, 그래서 괜찮았죠? 지금 이제 뭐 금요일 날 은행들 실적이 JP 모건, Bank of America, 시티가 이제 발표가 될 네. 거고 어제 나온 그 블랙록, 델타 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역시 기대 수준보다는 조금 좋게. 근데 미국은 뭐 일반적으로 워낙 기대 수준을 회사들이 약간 관리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적 발표 전에 좀 낮추려고 노력을 의도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60~70%가 그 기대 수준보다 조금 좋은 실제 실적을 발표하는데 펩시는 화요일 날 아주 좀 뛰어난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오게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국말로 정확한 표현이 없는데 기업을 M&A에서 새로운 사업부를 사거나 팔거나 이제 그런 걸 제외한 1년 이상 지속된 그 비즈니스의 그 기존 비즈니스의 이제 매출 성장률인데 이제 그게 3분기에 14%. 그러니까 16% 네. 증가했고 EPS 주당 순이익이 한 14%. 그러니까 두 자릿수의 성장을 이루었고 그다음에 이것은 뭐 금년 들어서 상반기의 어떤 추세랑 이제 비슷한 거고 그래서 회사가 이제 코카콜라랑 틀리게 펩시는 매출의 한 반 정도가 음료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세. 펩시, 세븐업 그다음에 게토레이드 여기서 만듭니다. 게토레이드가 미국 같은 데서는 되게 인기가 있죠. 그다음에 스낵비 부분이 그 상당히 그 인기가 많거든요. 약간 짭짤한 그런 그 스낵들이 치토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공히 물량 증가도 꾸준하고 가격을 대부분 5에서 10% 올려서 네. 지금 상당히 실적이 좋고 그다음에 4분기 그러니까 연말까지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로 두 자리 숫자의 매출 이익 증가가 기대가 되는데 네. 제가 아마 얼마 전에도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너무 IT 종목을 우리 서학개미 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70~80%가 IT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펩시 같은 데가 좀 재미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38년 주가를 보면 우상향하는 아주 진짜 멋진 안정적인 주가 모습을 볼 수 있고 과거 10년만 놓고 봐도 매년 주가가 평균 그러니까 뭐 매년 똑같이 9%가 오른 건 아니지만 평균 9%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고 3%의 배당을 주니까 총 주주로서는 얻는 수익이 매년 평균 12%였다. 뭐 아주 훌륭합니다, 되게. 아유, 말씀해 주셨던 종목 중에서 저는 매일 허쉬 보면서 네. 지난달에도 허쉬 또 올랐네. 이번 달에도 허쉬는 계속 오르네. 예. 그러니까 그런 그 필수 소비재 제품들이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죠. 그리고 펩시는 이제 이번에도 발표한 것처럼 미국의 블루칩이 그러듯이 자기 그 시총의 한 3~4%, 한 80억 달러를 주주들한테 배당 또는 자사주 매입으로 환원을 하겠다. 네. 한국 기업들이 배워야 할 항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안정성, 그 다음에 기업이익이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IT 같은 데는 변동성이 크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가 항상 프리미엄 그 평가 시장에서 돼요. 그래서 이제 과거 한 5~6년을 보면 퍼가 한 22배 네. 수준이었고, 그러니까 IT 업종보다 오히려 좀 높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퍼 수준은 상당히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안정성, 그 다음에 예측 가능성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런 그 펩시가 그 소속돼 있는 업종이 그 GICS 11개 업종 중에 이제 필수 소비재라고 우리가 네. 보통 하죠. 그래서 여기가 제일 큰 데가 네슬레. 네슬레도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P&G, 코카콜라, 펩시, 커스코, 뭐 기라성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여기 포진돼 있고, 뭐 상당히 여기 그 매력적이어서 꼭 이런 종목은 한 종목은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넣고 가면 좋다. 그래서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이 기업들의 특징은 한 3%에 가까운 배당을 한 40~50년 동안 줬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IT보다는 성장성은 낮지만 네.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 수익을 누릴 수 있고 이익의 상당 부분을 배당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는 좀 항상 들고 가면 좋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발표 기업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필수 소비재 기업 펩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3분기 실적 관련해서 과연 뭘 봐야 할까? 이 시장에서의 체크 포인트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희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못 듣지만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에 보니까 어제 미국 3분기 실적 시즌 관련해서 4가지 체크 포인트를 올려주셨어요. 네, 간단하게 좀. 그러니까 네 가지가 첫 네. 번째는 이제 강한 달러가 네. 기업 이익에 얼마만큼 충격을 주나 이제 그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수요가 얼마만큼 버티느냐. 결국 이제 2분기가 사상 최고의 마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마진이 조금 꺾일 텐데 그 네.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미 여러 번 리테일 업체들이 좀 놀랍게 해줬는데 이제 재고가 있으면 어떻게 관리를 하냐. 근데 마지막은 이제 우리 뭐 얘기하는 4분기 내년 가이던스를 네. 어떻게 줄 것인가. 그래서 이런 점들이 우리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는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콘텐츠 올라가 있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시간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나무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네.